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 문제. 자, 경우의 수 문제 잘 세시고, 자, 경우의 수 문제를 할 때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쓰는 거는 제 풀입니다. 제 풀이. 제 머릿속에서 나온 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해결하시면 되는데, 좀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답이 틀리게 나왔어요 하면서 뭐가 잘못됐나요? 꼭 저한테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꼭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자,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배열하는 문제는요. 자, 이렇게 유치원생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배열한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뒷번호, 우리가 13번, 14번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어려운데, 하나하나 다 정해주는 그런 심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배열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가 홀수번호에 적힌 의자에 앉는다. 그러면은 조건이 먼저 걸려 있는 것부터 먼저 배열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냥 쭉 마지막 배열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만약에 이렇게 3명을 만약에 나열한답니다. 3명. A, B, C를 일렬로 쭉 세워 이렇게 되면은, 자, 당연히 우리 3명을 일렬로 나열해 몇 가지입니까? 3팩까지요. 팩토리얼 3팩까지가 되는데, 자,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자, 어떻게? 자, 이 3팩까지를 자리의 관점에서 3팩을 셀 수도 있고요. 사람의 관점에서도 3팩을 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요. 어떻게 해요? 자, 자리의 관점에서, 자, 여기 누구 앉을래? A, B, C 중에 한 명? 3가지요. 그 다음에, 뭐, 여기 B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긴 또 누구 앉을래? B 말고 A, C 중에 한 명이요. 2가지. 뭐, 이렇게 C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명밖에 여기에 못 오네요. 자,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사람의 관점에서 셉니다. 자, A 먼저 앉히죠. 뭐, B 먼저 앉혀도 되고요. 자, A 먼저 앉히면은, 자, 너 어디 앉을래? 하면은 세 자리 중에 하나잖아요. 세 자리 중에 하나. 전 여기 앉을래요. 이렇게 되고, 이제 2자리만 남았네요. B, 너 어디 앉을래? 그럼 2자리 중에 하나. 자, 이렇게 앉히면 되고, 그 다음에 뭐 B 앉았으면은 C는 자동적으로 남은 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사람의 관점으로 셀 수도 있고, 자리의 관점으로 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만약에 꼬이시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자, 5명 가족이 자, 이렇게 의자에 앉는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에 적힌 의자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먼저 앉혀야죠. 그죠? 그냥 앉혔다가는 1, 3, 5가 다 채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1, 3, 5에 아버지 먼저 앉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리의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가야죠. 여기 안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아버지 어디 앉으실래요? 하고 물어보세요. 자, 아버지 어디 앉으실래요? 1, 3, 5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앉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2자리 남았죠? 자, 어머니는 2자리 중에 하나, 자, 3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들, 딸, 이제 3명이 남았는데, 할머니는 없네요. 네, 안 계시는 할머니는. 자, 할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남았는데, 조건이 없죠? 자, 어머니가 어딘가에 앉았을 때, 자, 이렇게 3자리가 남았는데, 그냥 아무 데나 앉으세요. 해서 그냥 바로 나열합니다. 3팩까지요. 자, 그래서, 자, 6 곱하기 6이 돼서요, 36가지가 됩니다. 물론, 뭐 이제 해답지 풀이 보면은,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택해서 일렬로 앉아야 되니까, 뭐 3P,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자, 굳이 순열은요, 그냥 중학교 방식으로 세는 게 낫지. 굳이 이 3P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이렇게 중학교 방식으로 세시고 또 특히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서 가세요. 자리 선택하고 배열하는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게 조금 더 심한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그냥 공식 계산이죠. 자, MP는 어떻게 계산하자? MP는 M부터 2개의 자연수를 차례로 곱하자. N 곱하기 N-1이 되고, 자, 7C는 어떻게 됩니까? 7C는 7부터 2개의 자연수를 곱한 다음에 7 곱하기 6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줘. 자, 그게 21이야. 자, 되고요. 자, 날리면은 3이 되고요. 7, 3, 21 나와서 자, N 곱하기 N-1이 자, 얘를 넘기시면은 42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이긴 한데 자, 풀어 제끼지 마시고요. 어차피 N은 자연수입니다. N은 자연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구구단을 외우시면 되죠.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42가 되는 건 뭐 있습니까? 7 곱하기 6, 6, 7이 42. 그래서 얘가 7이고 얘가 6이 될 거야. 아, 따라서 n은 7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그냥 뽑기 문제 뽑으랍니다. 그냥. 1학년 6명 중에서 몇 명 뽑아요? 4명 뽑고요. 2학년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답니다. 3명이요. 그래서 자, 6명 중에 4명 뽑죠. 자, 6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4명 중에서 3명을 뽑습니다. 4시 3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조합의 성질 있죠? 조합의 성질 NCR은 뭐하고 같습니까? NC N-R하고 같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이렇게 문자로 보면 이게 감이 안 오는데 만약에 뭐 7C5다. 7C5면 7명 중에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7명 중에 2명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2명을 버릴 거 선택하는 거. 7C2.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뭐가 나오게? 얘가 나온 조합의 수가 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자, 6C4는 이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6C2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4C3은 4C1로 계산합니다. 2개 더해서 얘가 나오고 2개 더해서 얘가 나오게 해요. 그래서 자, 6C 계산합니다. 6C는 6 곱하기 5 그리고 나누기 2팩 그리고 4C는 그냥 4가지죠. 그래서 약분하면은요 2가 되고요. 그러면은 5, 2, 10 곱하기 6 해서 60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자, 4번하고 뭐 7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제 생각은 여기 단원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확통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확통에서 어떤 이제 중복조합을 배우거든요. 중복조합을 배우면은 지금은 그냥 조합, 중복조합, 중복해서 이제 뽑는 그런 이제 중복조합 단원을 배우는데 그걸 알면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조합으로 그냥 노가다로 이제 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거를 넣은 이유가 자, 그런데 자, 이 문제 포인트 4번. 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같은 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같은 거 배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거 배분이요. 자, 같은 거를 배분하는 문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세 개를 똑같은 구분이 안 가죠? 세 개를 자, 이렇게 두 명에게 나눠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얘 입장에서 A 입장에서요. 자, 얘를 갖나 얘를 갖나 얘를 갖나 만약 하나만 가질 건데 어느 걸 가져도 구분이 안 갑니다. 왜? 얘네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같은 거니까. 그렇죠? 뭐 똑같은 만약에 생각해 봐요. 뭐 편의점에서 뭐 주스, 뭐 오렌지 주스, 뭐 어떤 딱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오렌지 주스 3병이 있는데 그거를 나눠 준답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갖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 같은 거 배분하는 문제는 뭘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누냐면은 뭘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냐면은요. 자, 개수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개수. 이게 포인트입니다. 개수를 가지고 개수인가요? 개수? 자, 어쨌든 자, 이 개수 받은 게 몇 개냐 이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이걸 받나 이걸 받나 이걸 받나는 똑같지만 이 중에서 하나를 받냐 두 개를 받냐는 다른 경우다. 이제 그렇게 이거를 경우의 수로 나누자. 이제 그런 관점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개수를 가지고 경우의 수로 나눕니다. 그럼 뭐가 같냐면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0개 받고 얘가 3개 받고 얘가 2개 받고 1개 받고 1개 받고 2개 받고 3개 받고 0개 받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로 나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하고 이게 또 경우의 수가 일치가 되냐면은 방정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경우의 수로 나눠 방정식의 해의 개수. 자, 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이거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자, A, B가 있습니다. A, B. 자, 얘가 받은 거 X개, 얘가 받은 거 Y개를 합시다.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예요? 3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얘가 음수가 아닌 음이 아닌 정수요. 0을 포함한 0 또는 자연수만 가지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줘. 그 개수나 이거를 똑같은 거를 배분해주는 경우의 수나 똑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맞죠? 그렇죠? 이거를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요. 그래서 XY가 될 수 있는 수 0, 3, 1, 2, 2, 1, 3, 0. 아, 이렇게 해서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는 얘를 만족하는 해의 순서쌍의 개수는 4가지야.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자, 같은 것 배분 문제는 방정식을 쓰세요. 먼저. 그래야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방정식으로 쓰시고 그리고 방정식의 해의 개수 문제를 풀듯이 푸시면 됩니다요.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요.
자, 같은 종류 선물 4개를요. 자, 똑같은 거 4개를 누구한테? 자, 4명한테 나눠준답니다. A, B, C, D. 자, 근데 자, 4명의 학생에게 뭐 다 준대요. 남김없이 나눠주는데 조건이 걸려있네요. 2명의 학생만, 2명의 학생만 자, 이 선물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은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겠습니까? 뭐 누가 이렇게 4개를 가져왔어. 야, 이게 2명한테만 줘. 하면은요, 뭘 먼저 결정해야 돼요? 누구한테 줄지를 결정해 줘야겠죠. 그렇죠? 4명 중에 가만히 있어 보자. 4명 중에 누가 더 예쁜가 해서 자, 4명 중에 2명을 선택합니다. 아, 이렇게요. 니네가 가져가. 니네는 안 줄 거야. 니네한테만 줄 거야.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 뭡니까요? 같은 거를 얘네한테만 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얘가 얘를 받나 얘를 받나 얘를 받나 얘를 받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뭘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눈다? 개수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받은 게 X개를 하고 얘가 받은 게 Y개를 한다면은 총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4개가 돼야 되죠, 뭐. 그렇죠? 남김없이 다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근데 또 하나 자, 아까는 0도 됐는데요. 지금은 0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2명의 학생만 아닙니다. 2명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만약에 얘가 0이 되면은 B만 한 명만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2명 모두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X 더하기 Y는 4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해의 개수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가 1일 때 얘가 3, 얘가 2일 때 얘가 2. 뭐 2개 받는 경우, 하나 3개 받는 경우, 3개 하나 받는 경우 총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해서 3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4개를 똑같은 거 4개를 2명한테 나눠주는 거요. 자, 그래서 4C 곱하기 3이 되겠고요. 그럼 4C는 이제 바로 계산할게요. 4C는 6이고요. 그래서 6 곱하기 3에서 18이네요. 1번이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거 5개네요. 서로 다른 거 5개, A, B, C, D, E라고 표시하죠. 자, 서로 다른 거 5개를 자, A, B, C에게 자, 남김없이 나눠준답니다. 남김없이요. 자, A, B, C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데요. 자, 조건이 걸려있네요. A에는 과일 2개만 단답니다. 2개요. 그럼 뭘 먼저 할래요? 그냥 막 나눠주면 안 되죠?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거 나머지 해결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주지 뭐. 그쵸? A한테요.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줍니다. OC요. OC. 그래서 뭐 이렇게 A, B를 너는 일단 다 끝났어. 줬어. 가 되고요. 그럼 이제 CDE를 자, BC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요. 자, 어떻게 살까요? CDE를. 자, 얘는 자, 이거 사물의 관점에서 세는 게 나아요. 너 어디 갈래야? 너 어디 갈래? 그러니까 CDE를 가지고 사람이 이게 나눠준다고 생각하세요.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이 앉아 있습니다. 2명이 앉아 있을 때 자, 얘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얘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이런 식으로 고관점으로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2가지요.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요? 2가지요. 마찬가지 얘도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B로 다 담아도 되니까 그냥 바로 C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D도 2가지, E도 2가지 갈 수 있어. 그래서 2의 3승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OC는 10이죠? 8이고요. 그래서 80까지가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자, 6번 문제요. 자, 6번 문제도 역시나 고3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고3 모의고사 문제고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해의 순서상의 개수, 방정식의 해의 개수요. 자, 이것도 원래는 확통에서 원래 나오는 건데요. 확통에서 이거를 하면은 간단하게 한 줄로 그냥 바로 풀이가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자, 네, 확통에서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그냥 경우의 수를 풀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배운 지식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좀 빡세게 풀린다. 그 관점이 됩니다. 자, 방정식의 해의 개수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et이 자 6입니다. 그러면은 자 얘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자 주사위의 눈을 던져서 나온 수를 차례로 x, y, zet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x, y, zet이 취할 수 있는 범위는 1부터 6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0 이런 거 세면 안 돼요. 자, 1부터 6까지야. 뭐 어차피 6은 넘어가지 않겠네요. 얘가 다 자연수면 1만 해도 얘가 4가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거를 어떻게 세냐면은 먼저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다시 세면 안 돼요. 뭐 411, 141 이렇게 세면 안 되고요. 그냥 어떤 식이 되냐면은 합이 6이 되는 세 수를 먼저 찾으세요. 합이 6이 되는 세 개의 수를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조합을 가지고 누가 X고 누가 Y고 누가 Z일지를 결정만 해주는 그런 식의 순서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이 6이 되는 세 자연수 이건 금방 나오나요? 헷갈리시면은 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세요. 뭐 X가 6인 경우 말이 안 되죠? X가 채웠으면 4입니다. 그래서 4가 한 번 쓰인 경우 411이네요. 411. 4, 411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321이 있죠. 321. 합이 6이 되는 세 수의 조합이요. 그 다음에 둘둘둘 이렇게 세 개 조합이 있습니다. 4 더하기 1 더하기 1, 3 더하기 2 더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은 6이 나와. 더 없습니다. 세 개 말고. 자, 그러면은 아직 누가 4고 누가 1이고 누가 1이고 여기 누가 3이고 누가 2고 누가 1인지를 아직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 4인지 정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누가 4인지만 결정해주면 되겠네요. 누가 4인지만 결정해주는 순간 나머지는 1, 1 되겠죠? 뭐 X가 4야? 그러면은 Y는 YZ은 1, 1이야. 뭐 Y가 4야? 그럼 XZ은 1, 1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무관점. 그래서 얘는 세 가지입니다. 31가지죠. 31가지. 누가 4일지 결정하자. 뭐 그냥 세 가지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 2, 1 이렇게 세 수가 다를 때는 자,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돼요. 3, 2, 1을 X, Y, Z 여기 밑에다가 나열하자. 그게 X, Y, Z이 결정되는 개수야. 그래서 3패까지요. 얘는 3패까지가 돼서 6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둘둘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가지죠. 그죠? 다 2. 뭐 얘네들이 바꿔도 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몇 가지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마찬가지로 자, 이 문제 혹시나 만약에 4번 문제를 먼저 안 들으셨다면 4번 문제 먼저 들으셔야 돼요. 4번이요. 자, 어떤 문제냐면은 또 똑같습니다. 같은 종류, 구별이 안 되는 것 5개를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 5개를요. 같은 종류 5개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 자, A, B, C라고 하죠.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 A, B, C에게 여기다가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각 주머니 안에 구슬이 이번에는 조건이 걸려있네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3개 이하가 된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종류를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 나눠주는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얘가 얘를 갖나 구별 안 됩니다. 뭡니까? 개수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경우의 수 나눠 뭐와 같습니까? 방정식의 해개수요. 그러니까 자, 얘가 받은 게 X개, 얘가 받은 게 Y개, 얘가 받은 게 Z개라고 했을 때 다 더한 게 얼마요? 다 더한 게요. 얘가 5가 돼야 되네요. 그리고 요 문자에 대한 조건 어디까지 채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채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X, Y, Z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개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빈 주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돼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얘가 0부터요. 0부터 3까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0, 1, 2, 3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6번 먼저 들으시고 다시 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6번이요. 방정식의 해개수입니다. 방정식의 해개수. 자, 0, 1, 2, 3, 4를 가지고요. 0, 1, 2, 3. 3, 4는 없네요. 0, 1, 2, 3을 가지고 합이 5가 되게끔 먼저 조합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누가 X고 누가 Y고 누가 Z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세 개 수의 합이 자, 5가 되는 먼저 조합을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자, 뭐 가장 큰 수 기준을 정하세요. 그래야지 빼먹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수부터 갈까? 가장 큰 수부터 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수부터 가는 게 좀 편합니다. 자, 3. 자, 3을 최대한 많이 3을 몇 개 쓸 수 있나요? 3을 3개 쓰면 안 되죠? 3 2개 써도 이미 6이 돼서 안 됩니다. 5가 넘어갑니다. 아, 3은 일단 하나 쓰는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두 수의 합이 2가 되는 거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세 합이 2가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뭐 2,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 1, 두세 합이 2가 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세수는 조금 버퍼링이라는데 두세 합이 뭐 이런 거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고. 자, 그 다음에 3이 안 쓰인 경우입니다. 3이 한 번 쓰인 경우 됐고요. 3이 안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가 쓰인 경우 3을 안 쓰고 2가 몇 번? 2번까지 쓸 수 있는 3번까지는 안 되죠. 2를 최대한 많이 2를 2번 쓰면은 한 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 한 번 쓴 경우 있습니까? 자, 여기서 2 한 번 쓴다는 얘기는 3은 안 씁니다. 3 쓰는 거 위에서 구해놨습니다. 3은 안 쓰고 2 한 번 쓰고 1, 0만 가지고 두세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요. 될 수가 없죠. 아, 그럼 이제 다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직 누가 X고 누가 Y고 누가 Z인지 아직 결정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다 다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일렬로 나열입니다. 3패까지입니다. 이때는 3패까지가 되고 이게 두 개가 같으면은요 그냥 나열하시면 안 되고 누가 X가 3인지 Y가 3인지 Z가 3인지만 결정해주면 나머지 1은 자동적으로 나머지 두 문자는 1로 자동 결정되죠. 그래서 얘도 세 가지가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6가지죠. 그래서 합이 몇 가지입니까?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이런 이제 복잡한 이제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창문에다가 시트지를 붙여달래요. 시트지 붙여달라고 했으면은 자,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결정할지를 차근차근 스텝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창문 4개가 있답니다. 자, 여기 너무 그림이 조그마니까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창문에다가 자, 이렇게 창문 4개에다가요. 똑같은 색깔의 시트지, 정사각형 모양의 똑같은 색깔의 시트지를 2장을 붙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직각 이등변삼각형 모양의 자, 1번, 2번, 3번 색깔이 다 전부 다 다른 자, 번호로 저는 구분을 할게요. 1, 2, 3, 4를 저기다가 다 붙인답니다. 자, 그러면은 뭘 먼저 할래요? 여러분 같으면은. 먼저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세보시고 만약 답이 안 나오면 저한테 꼭 가져오세요. 뭐가 틀렸는지 같이 확인해야 되니까. 네, 이건 지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싶네요. 먼저 자, 창문 4개가 있으면은 뭐 이거부터 붙이죠. 뭐 이거 짜잘한 거 말고 이거부터 붙이고 싶네요. 그러니까 자, 4개 중에서 2개. 근데 얘네들은 구분이 안 갑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붙이나 다시 자리를 바꿔서 붙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4개 중에서 2군데를 선택하지 뭐 4C2가 되겠네요. 아, 4자리 중에서 창문 4개 중에서 2개를 뭐 이런 식으로 선택했다고 칩시다. 자, 보기 좋게 저기 모양대로 자,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붙였어요. 이제 얘네들 끝났고요. 자, 이렇게 직각 이등변삼각형 모양 요 4개를 붙일 건데 뭘 먼저 결정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같으면 이거 뭘 하고 싶어요? 이거? 자, 여기도 예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네요. 그러니까 모양을 먼저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막 붙이기보다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붙일지 아니면 이렇게 붙일지 아니면 여기에도 이렇게 붙일지 이렇게 2개 붙일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2개 붙일지 모양을 결정을 좀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자, 모양을 결정하면은 자, 이 창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붙일지 이렇게 붙일지 2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창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붙일지 이렇게 붙일지 2가지가 되네요. 자, 이거는 자, 모양 결정입니다. 모양 결정.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양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붙일 거고 이거는 뭐 이렇게 붙일 거야. 저기 그림과는 조금 반대로 했네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붙일 겁니다. 이제는 뭐가 되나요? 그냥 얘네들을 그냥 쭉 나열하면 되네요. 그냥 이제 모양 결정됐으니까 자, 여기 누구 붙여요? 뭐 4가지. 그다음 여기 누구 붙여요? 그다음 나머지 3가지. 그다음 2가지. 그다음 1가지. 그렇죠?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붙이는 경우의 수가 이제 4패까지입니다. 4패까지요. 그래서 얘는 6이고요. 4, 6, 4, 24. 얘도 24요. 그래서 24의 제곱이 되는 24 곱하기 24. 그래서 24 곱하기 24는 얼마입니까요? 576이랍니다. 576. 그래서 576까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드디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자, 합의 짝수입니다. 합의 짝수. 5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요. 자,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와 홀수가 되는 경우는 뭘 가지고 결정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자, 합이 짝수냐 홀수냐는, 짝수는 몇 개를 더해도 무조건 짝수입니다. 그런데 홀수가 중요하네요. 홀수가 하나 더하면 홀수, 두 개 더하면 짝수, 세 개 더하면 홀수, 네 개 더하면 짝수요. 그러니까 더할 때마다 짝불짝불 바뀝니다. 실제로 한번 해봐요. 네. 그러니까 합이 짝수란 얘기는 무슨 얘기? 아, 홀수가 짝수개가 있어야 돼. 홀수가 짝수개가 있어야 돼요. 홀수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짝풀을. 홀수의 개수가 짝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홀수의 개수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5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짝수의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짝풀입니다. 짝풀. 자, 그러니까 자, 홀수가 짝수개, 자, 0도 짝수라고 생각하시고, 자, 얘가 0개인 경우, 2개인 경우, 4개인 경우입니다. 홀수가 4개. 그럼 자동적으로 5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0개인 경우는 얘가 5개고요. 얘가 2개인 경우는 얘가 짝수가 3개가 되고, 홀수가 4개인 경우는 짝수가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1부터 8까지랍니다. 자, 1부터 8까지에서 짝수는 4개고요. 홀수는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없죠. 5개를 뽑을 수가 없어요. 4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세시면은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뽑아요,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얘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4C 3 곱하기, 그럼 4개 중에 2개 뽑아요. 4C 2. 자, 이제 그냥 계산할게요. 4 곱하기 6이요. 그래서 6, 4, 24요. 4 곱하기 6. 그 다음에 얘는 4C 1. 그 다음에 곱하기 4개 중에 4개를 다 뽑네요. 한 가지죠, 그냥. 4개 중에 4개를 다 뽑습니다. 4C 4. 4C 1은 4. 4C 4는 1. 그래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몇 가지요? 28가지. 2번이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고3 문제입니다. 자, 고3. 이것도 마찬가지. 아, 네. 중복조합을 배우면은 간단하게 풀릴 거를, 자, 얘는 그냥 일단 노가다로 좀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도 역시나, 자, 이번에는, 자, 같은 종류가 되는데, 일단, 같은 것 배분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요. 그래서 빨간 공 3개와, 자, 파란 공 6개입니다. 하나, 둘, 자, 파란 공 6개를, 자, 어디에요? 자, 서로 다른 바구니 A, B, C, D, E라고 할게요. 서로 다른 바구니 A, B, C, D, E요.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자, 가족군과 나족군을 보시면은 각 바구니에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는데요. 1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앞에 거와 다르게 빈 바구니가 없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 이상 집어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 이거 말을 되게 애매하게 하는데,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무조건 하나씩만 집어넣는다는 얘기. 그죠? 하나. 뭐 빨간 공 집어넣을 땐 빈 바구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 이상, 2개 이상 집어넣지 않아? 그러면 0개 또는 1개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빨간 공은요. 빨간 공. 이거 빨간 공 3개는 여기다가 하나씩 그냥 집어넣을 거야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 다른 종류의 이제 거를 뭐 얘네들 구분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류의 거를 배분할 때는요. 나눠 줄 때는 뭐 집어넣을 때는 따로따로 세시면 돼요. 따로따로. 뭐 얘 나눠주고 얘 나눠주고 얘 나눠주셔도 되고 얘 나눠주고 얘 나눠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자,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주냐면은 개수가 작은 거를 먼저 나눠주세요. 그게 조금 더 카테고리화 시키는 경우가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막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적게 나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분명히 얘부터 나눠주셔야 되죠. 자, 이런 문제는 이제 고3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면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미리 뭐 경험한다 치시고, 자, 얘를 먼저 나눠줍시다. 근데, 자, 얘네들은 그냥 하나씩밖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죠. 자, 이거 빨간 공 나눠주는 경우 있습니다. 자, 빨간 공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따로따로. 자, 그래서 빨간 공 나눠주는 경우 5C3.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그냥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죠. 무조건 하나씩 선택된 거는 무조건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공을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요. 파란 공. 요 파란 공을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자, 파란 공은 지금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1개 이상 무조건 넣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이제 어차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시작하세요. 비어 있잖아요. 일단 하나씩 주고 시작하지 뭐. 하나씩 주고 시작하자. 하나씩. 자, 여기에 파란 공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4개만 더 나눠주면 되는데, 자, 앞에 거와 똑같습니다.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거를 이제 배분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거 배분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자? 받은 개수, 나눠준 개수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같은 종류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받은 게 A개, 얘가 받은 게 B개, 얘가 받은 게 C개, 얘가 받은 게 D개, 얘가 받은 게 E개입니다. 이렇게요. 그게 총 얼마? 지금 나눠줬으니까 4개만 남았죠? 자, 그냥 4가 되는 경우의 수 셉니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 이 문자에 대한 조건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A부터 E까지는 뭐보다는 크고요. 자, 일단 하나씩 다 나눠줬으니까 0개가 들어가도 돼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근데 자, 3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미 다 지금 하나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요.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0, 1, 2를 가지고 0, 1, 2를 가지고 합이 4가 되는 조합. 어떻게 5개의 수의 합이 4가 되는지 찾으시면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큰 수부터 갑니다. 큰 수부터요. 자, 어떻게 됩니까? 조합이 어떻게 돼요? 아, 2 최대한 가장 큰 수부터 2를 최대한 많이 2개 쓸 수 있네요. 자, 2 더하기 2 더하기 자, 0 더하기 0 더하기 0입니다. 0 3개. 2하고 0 3개 하면은 합이 4가 나오고요. 그다음 2를 한 번 쓴 경우. 자, 2를 한 번 쓴 경우는 뭐 간단하네요. 211이죠. 211. 211 빵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를 안 쓰면은 1밖에 없네요. 자, 1 4개를 쓴 경우. 그렇죠? 1 4개를 쓰는 경우입니다. 111 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 요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세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빨간 공 573이 중간에 있어서 자, 빨간 공 573을 바꿀게요. 자, 빨간 공 나눠주는 경우가 57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공입니다. 파란 공 나눠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파란 공이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파란 공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4개만 더 나눠주면 되는데 역시나 같은 거를 배분하는 문제, 같은 거를 나눠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수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누자.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곧 나눠주는 경우의 수야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이 4가 되는 조합을 찾았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이 경우는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고 누가 D고 누가 E인지 결정해 주면 되는데 자, 이게 2개가 겹치고 3개가 겹치죠? 그러면은 자,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지 뭐. 누가 2인지 2개를 선택하자. 5C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요. 자, 2, 1, 1 빵빵입니다. 그쵸? 먼저 누가 2일지 결정해 주죠. 누가 2일지 결정 5가지고요. 그럼 4개가 남았네요. 네가 2해 이렇게 되고 그러면 4개 중에서 누가 1이고 누가 0인지 결정해 주는 게 역시나 2개 같고 2개 같으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4C 2가지.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번에는 다 111이니까 그냥 5개 중에 누가 111. 그죠? 5개 중에 0으로 가죠. 5개 중에 하나 선택. 자, 5C 1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게 파란 공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계산하시면은 얼마입니까? 얘는 10이고요. 10 곱하기 10 더하기 얘는 6이니까 30, 45가 되겠네요. 45요. 그래서 답은 450까지요. 네. 자, 11, 12, 13, 14번. 자, 드디어 이제 고1 문제가 나오네요. 고1 문제. 자,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봤겠지만,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거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고요. 고2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거 가지고 자,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자, 색칠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색칠하는데, 근데 인접한 영역은 뭐 다른 색깔을 칠하는 색칠하기 유형이죠. 색칠하기 유형의 제1원칙 뭡니까?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색칠을 먼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1에 적힌 정사각형과 6에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깔을 칠한답니다. 자, 여기에 같은 색깔을 칠한답니다. 같은 색깔이요. 자, 그러면은 16을 먼저 칠하고요. 자, 16을 먼저 칠하고요. 그 다음에 누굴 칠할까요? 자, 4번, 5번, 2번, 3번 중에서 자, 이미 칠한 거는요, 이미 제끼는 겁니다. 제끼고요. 그럼 4번은 하나와 인접해 있는 거로 생각하시고 5번은 2개요. 2번과 4번, 2번은 5번과 3번. 그죠? 3번은 또 하나요. 2번과 이렇게 인접해 있어. 그런 식으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칠한 거는 제끼고. 그러면은 이건 순서 상관없네요. 자, 5번 먼저 칠해야 되고 2번 똑같으니까요. 자, 5번 칠하고 2번 칠할까요? 아, 2번 칠하고 5번 칠하죠. 자, 2번 칠하고 그다음에 5번 칠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3번, 4번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3번 칠하고 그다음에 4번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답니다. 자, 네 가지 색을 자, 1, 2, 3, 4, 5라고 생각할게요. 1, 2, 3, 4 번호를 적는데 이렇게 같은 번호를 뭐 적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어떻게 할래요? 자, 1번, 6번 색칠합니다. 어떻게 할래요? 같은 색칠한데요. 색깔 정하면 되죠? 몇 가지 색깔? 네 가지. 뭐 4가죠, 4. 얘는 4가 되고요. 4 곱하기.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4번을 색칠했어. 4번. 4번을 색칠했어. 가 되고요. 자, 2번 칠할 겁니다. 자, 2번 칠할 거는 그러면 뭐 4번 빼고 전부 다 칠하면 되죠. 1, 2, 3 중에 하나, 세 가지요. 세 가지가 되고요. 자, 얘 3번 칠했어. 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3번, 4번 빼고 다 칠할 수 있습니다. 그죠? 3번, 4번 빼고 다 칠할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5번, 두 가지요. 자, 이렇게 해서 뭐 2번 색칠했어. 라고 하면은, 자, 4번은 이제 2번과 4번 빼고 다 색칠할 수 있습니다. 2번, 4번 빼고 1번, 3번 두 가지죠. 자, 얘는 그냥 바로 갈게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 마찬가지. 자, 3번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가 4번, 3번. 자, 그다음에 자, 뭐 3번이요. 3번도 마찬가지로 3번, 4번 빼고 다 칠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만 색칠할 수 있습니다. 3, 4번 빼고 1, 2. 그래서 두 가지가 됩니다. 얘도 두 가지, 자, 얘도 두 가지요. 끝났네요. 자, 이렇게 색칠하기 문제는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색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가 있었죠?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돌아가는 거.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얘부터 칠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처음과 맞닿으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얘와 얘가 같은 경우와 얘와 얘가 다른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색칠하기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은 8 곱하기 12요. 12 곱하기 8, 96까지요. 몇 번? 3번이요. 자, 12번 문제요. 자, 12번 문제.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 자이스토리에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제 얘는요. 자, 삼각형을 만드는데 자, 점이 아닙니다. 점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얘는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선들로. 자, 그러면은, 자, 2-1 내용이긴 한데, 자, 2-1 내용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세 선분, 세 직선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세 직선을 가지고 한 쌍이 평행한 경우죠. 한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세 직선이, 세 선분, 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도 안 만들어지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유념해 주시면은 뭐 바로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한데 가로줄에서는 두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없어요. 가로줄에서는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는 0개. 그런데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한 점에서 모이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아봐야 두 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결정됐네요. 총 3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하나 이하, 여기서는 2개 이하입니다. 그러면요, 총 3개, 가로줄에서 1개, 세로줄에서 2개를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선택하고, 내가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서 하는 순간, 아, 요 삼각형을 센다는 얘기, 선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요. 자, 그래서 가로줄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합니다. 4시 1이 되고요. 곱하기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6개 중에 2개요.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6C는 15요. 그래서 정답은 60까지요. 답은 4번이네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프린트에서 자, 13번, 14번이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그렇지만 차근차근 한번 해 봅시다요. 자, 배열하는 문제인데, 자, 조건이 먼저 있는 거, 조건이 걸려 있는 거 먼저 생각해 주시고, 자, 조건들 잘 해석해 주시면은,
자,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의자를 앉는답니다. 그리고 자,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 A는 여기 둘 중에 하나 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랍니다. B는 자, 이렇게 앉을 수가 있고요. 네 자리 중에 하나 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명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가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고요. 마찬가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자, 이거를 그냥 해석을 잘 하시면은 차가 1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 이웃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웃하게는 앉지 않고. 또 합이 차가 10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는 뭡니까? 이렇게 앉으면 10이 되죠? 23, 14. 아, 그럼 앞뒤로도 앉지 않는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려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얘 같은 경우, 자, 누구 먼저 앉힐래요? 일단 A 또는 B 먼저 앉혀야 되긴 하겠지만,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요. A, B. 자, B 같은 경우는 네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B가 여기 앉은 경우, 여기 앉은 경우, 여기 앉은 경우, 여기 앉은 경우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우리가 경우를 나눌 때, 큰 카테고리,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 나눌 때, 경우에서 가장 작은 걸 가지고 나누는 기준이 작은 거 가지고 나누는 게 훨씬 더 세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자, A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면 되겠네요. A가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만 앉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나눠야 되는 이유가 또 뭡니까? 만약에 A가 여기에 앉으면은 이웃하지 않게 앉으니까 누군가는 여기 한 명 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A가 만약에 가운데 앉으면은요, 아무도 앞에 못 앉습니다. 앞에 못 앉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경우의 수가 틀려지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A가 여기 앉은 경우, 가운데 앉은 경우와 A가 이쪽에 앉은 경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A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A가 여기 앉으면은 여기 못 앉고요. 자, 여기 못 앉고요. 자, 일단 여기 못 앉습니다. 못 앉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4명이 남았습니다. 뒷줄에만 앉을 수가 있는데, 자, 4명, B를 포함한 4명이 남았는데요. 4명이 이웃하지 않게 배열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자리가 확정이 됩니다. 자리가. 그쵸? 4명이 앉아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뭐야? 아,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요렇게 4군데 자리가 확정이 되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4명을 그냥 요 자리에 앉히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 먼저요? B 먼저요. B는 요 4자리 중에 하나 앉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요 2자리밖에 안 되죠? 이웃하지 않게 앉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자, B 먼저 앉는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2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데나 앉아. B 뭐 이런 데 딱 앉는 순간 나머지는 자리 확정됐으니까 3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6, 2, 12, 12가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A가 앉습니다. 자, A가 여기 앉은 경우에, 자, 일단 못 앉는 경우 한번 표시해 주시면은, 자, 여기 못 앉고요. 자, 여기 못 앉습니다. 지금 가만히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에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는데, 자, 4명이 남았습니다. 지금 B를 포함한 4명. 자, 여기에 만약에 안 앉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가 4명 위에서 봤듯이 4명이 이웃하지 않기 위해서는, 앉기 위해서는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A 뒤에는 못 앉는다고 했습니다. 앞뒤로 앉지는 못해요. 아, 그러면 무슨 얘기? 무조건 여기 한 명은 앉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그렇죠? 여기 만약에 안 앉는다고 하면은, 뒷줄에만 4명을 앉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4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는 이미 A가 여기 앉아서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4명이 앉는 경우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어느 경우요? 자, 여기 무조건 앉아야 돼. 자리 하나는 확정이 됐죠? 자, 여기 앉아야 되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여기도 못 앉네요. 못 앉고요. 그럼 뭐야? 이제 3명이 더 앉아야 됩니다. 자리 먼저 배정해 줍니다. 3명이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2명이 못 앉아요. 그렇죠? 여기 앉으면 여기 또 못 앉고, 여기 앉으면 누가 여기 못 앉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여기 중에 하나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무조건 앉아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 중에 하나 무조건 앉아야 되겠구나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죠? 자, 그래서요. 자, 어떻게 경우로 갈까요? 자, 누굴 먼저 앉혀요? 자, B를 먼저 앉힙니다. 자, B를요. 자, 그런데, 자, B를 먼저 앉히는데요. 근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앉아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애는 또 2자리 선택 권한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무조건 여기 무조건 앉아야 되고 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앉는 애는 이쪽 자리에 앉는 애는 또 선택 권한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앉히지 말고 B가 앉을 수 있는 경우 그럼 세 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B가 여기를 그냥 여기 자리에 앉을 거야. 이쪽 자리 그냥 둘 중에는 이따가 결정할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사고하면은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갈 곳이 뭐 이게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여기 가겠죠? 그죠? B가 갈 곳이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B가 갈 곳이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누구요? 세 자리 중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누군가는 여기 앉을 건데 일단은 여기로 그냥 한 자리로 그냥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어디 앉을지 여기에 간 학생이 있으면은 어디 앉을지 결정하는 거를 나중에 세주시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네 그렇게요. 자 그래서 자 나머지 또 3패까지네요. 3패까지가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 B가 갔건 여기에 B가 갔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뭐 C라는 애가 나 여기에 쓸 거야. 뭐 D라는 애가 여기에 D는 무조건 가야죠. 그냥. D는 여기 갈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자리를 결정해 줍니다. 네? 그래서 B는 둘 중에 하나, 두 가지요. 그러니까 저기 이 자리를 선택한 학생은 무조건 또 자리 선택 권한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자리를 선택한 아이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또 자리 선택 권한이 있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6, 22 곱하기 4에서 48가지입니다. 48가지에서 몇 가지요? 60가지가 되겠네요. 두 개 더 하니까 60가지.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세보시고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셌는데 혹시 틀렸으면은 왜 이렇게 셌는데 안 되나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거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세는 방법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자, 일단 그래도 같이 한번 세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마부가 여기 앉은데요. 마부가 여기 앉고요. 자, 7명이, 관광객 7명 A, B, C, D, E, F, G가 자, 여기 이렇게 자리에, 빈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걸려있죠. 자,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CD도 같은 CD는요. 이웃하지 않게 앉는답니다. 그러니까 자, A, B, C, D를 먼저 앉혀야겠죠. 그럼 자, A, B를 먼저 앉히죠. 자, A, B요. 뭘 어떻게 할래요? 뭘 먼저 선택할래요? A, B를 앉아야 돼요. 그러면 A, B가 같은 줄에 이웃해서 앉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앉혀야 될까요? 어디 앉을지 선택을 해야겠죠. 그죠? 어디에 앉을지.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앉힙니다. 31가지. 세 개 중에 하나, 세 줄 중에 하나, 이쪽 줄에 앉을까, 이쪽 줄에 앉을까, 이쪽 줄에 앉을까, 그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뭐 여기에 앉을 거야. 선택이 되셨다면은, 그리고 이제 배열합니다. 배열. 그죠? 자리 배열. A, B 이렇게 앉을 수 있고, A, B 이렇게 앉을 수가 있죠? 그게 곱하기 두 가지요. 자, 이게 A, B가 앉는 경우의 수입니다. A, B가 앉는 경우의 수요. 그래서 이렇게 A, B가 앉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C하고 D를 앉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경우가 달라지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뭐 C를 먼저 앉혀도 되고 D를 먼저 이거 상관없어요. 사람 한 명씩 앉혀도 돼요. 자, 그럼 C를 앉히고 D를 앉혔다고 D를 앉힌다고 봤을 때 C를 앉히고 D를 앉힙니다. 그러면은 자, 직관적으로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C가 만약에 여기에 앉으면은 D는 네 자리 중에 아무 데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C가 만약 요 네 자리 중에 하나 앉으면은요. C가 만약 여기 앉았다 치면은 D는 여기에 못 앉아요. 둘이 싸웠나 봐요. 네, 둘이. 네, 이웃하지 않게 못 앉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 앉은 경우에는 세 자리 중에 하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세 자리 중에 하나. 경우의 수가 바뀌죠? 그러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일단 A, B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자, C가 여기 앉았다고 봅시다. 자, 여기. 그러면은 한 가지죠. 한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그냥 아무 데나 앉아도 돼.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D는 네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들 그냥 저는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들 그냥 뭐 D 이렇게 앉혔다고 봤을 때 아무 데나 앉으세요. 3패까지입니다. 3패까지.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CD를 먼저 앉히는데
자, C가 여기 안 앉고 이 자리 중에 하나 앉을 때입니다. 이 네 개 중에 하나 앉을 때 그게 네 가지요. 자, 그러면은 C가 뭐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D는 여기에 못 앉아요. D는 여기에 못 앉고 세 자리 중에 하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자리 중에 하나. 그게 세 가지죠? 세 가지. 뭐 D, 뭐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 뒤에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들, 그냥 3패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가시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4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24가지입니다. 24가지가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4, 3, 12에다 6이니까 72가지요. 72가지요. 자, 그래서 합이 96가지가 되고요. 얘는 6가지네요. 그래서 6 곱하기 96이요. 얼마입니까? 9, 2, 54, 6, 6, 36, 576가지가 되는 문제요.